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월 200도 안 벌면 뭐 해 먹고 살 거냐? 부모님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 출근하실 때마다 힘이 부처하시는 거. 눈에 안 들어오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이제 뭐 일도 안 하고 사는 분들. 예, 좀 장기 백수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장기 백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시죠? 누구나 일 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 직장 그만두고 좀 쉴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싫어라도 다시 일을 해야지, 여러분. 솔직히 뭐 직장 다니는 거 좋아서 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돈 버는 거 다 힘든데. 어느 일이든 돈 버는 거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 참아가면서 직장 다니잖아. 출근길이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 많잖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대면 월요병의 압박을 받잖아요. 왜냐? 지금 일요일 밤이고. 이 시간대면 내일 출근한 것 때문에 어, 벌써부터 긴장 타는 분도 있잖아요. 이건 사실 적응이 잘 안 되죠, 이게. 왜냐? 월요일 되면 차 막히고 또 월요일 되면 또 깨지고. 예.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고. 그런 거 알지만 그래 참고 다녀야 되잖아. 왜냐? 우리가 이거라도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답 없잖아. 여러분 뭐 돈 많아가지고 아 직장 그냥 때려치고 놀고 먹어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정말 아주 많은 집안 아니면 그렇게 못해.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좀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자발적 백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백수가 아니라 아예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럼 누가 고생해요? 사실 백수는 크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백수는. 그 가족이 고생하죠, 가족이. 네. 부모가 고생하죠. 왜냐? 자식은 돈 안 벌지만 자식한테 용돈 주고 밥 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 뭐 장애가 있다거나 아픈 데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취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사지 멀쩡하고 대학교 다 나왔는데 좀 일을 안 하고 부모님한테 좀 기생하겠다는 건 좀 문제가 많죠, 이게. 근데 그런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좀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놀라운 통계가. 제가 재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장기 백수분들 어떤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그 조사 자료가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보통 백수면 남자가 많다 생각하잖아. 장기 백수는요 여자 월등하게 많아요. 퍼센티지를 봐면 여자가 72.3%가 장기 백수고 20%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백수가 없다는 게 아닌데 백수가 좀 기간이 길어지면 여자가 좀 더 많아져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좀 놀라운 통계였어.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장기 백수분들의 학력을 보면 80%에 가까운 사람이 대졸자입니다. 전문대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야. 석사도 있고. 그러니까 학력이 낮기 때문에 백수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백수라고 하면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쁘고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가만끈이 짧기 때문에 일을 못 구해서 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대제 백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장기 백수 중에도 멀쩡히 대학교 다 졸업했는데 놀고 먹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 흔히 은둔형 메테리라고 하잖아요. 히키꼬모리. 그분들 대다수는 대졸입니다. 대졸.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지원도 받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대학을 갔다는 거 부모님이 등록금이나 이제 이것저것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지방대 나와 취업은 가능하죠. 취업은 가능하지만 취업이 쉽진 않죠, 이게. 예. 요즘에는 이제 사무직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학교를 졸업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간단합니다. 힘든 일 하기 싫어서. 뭐 현장 가서 일하고 연장 들고 일하고 고온다습한 그런 환경에서 일하기 싫어서 4년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직 일하려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무직 시험 줄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거 해야 되거든. 현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 일 하기 싫은 거야 이게. 우리 백수분들이 일을 더 가리고 따집니다. 예. 가리고 따지면 안 되는데 더 가리고 따져. 그래서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현장 가서 구를 바에는 그냥 노는 게 낫다. 그래도 돈 버는 게 낫지 않나? 어떤 식으로도 일하는 게 낫지 않나?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안타까운 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돈 많은 백수 살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현실에 돈 많은 백수는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나는 직장 다니기 싫고 그냥 돈만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 없어요. 웬만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있는 집안에 태어나면 자식이 노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자식이 놀잖아요. 호적이 파버립니다. 진짜. 그래서 좀 사는 애들 보면 어떤 일은 하게끔 돼 있어요. 뭐 전문직 시험 봐가 전문직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사업 물려받거나 어떤 일 하게 돼 있으면 노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놀게 안 놔둡니다. 있는 집안은. 오히려 반대로 장기 백수인 사람들 보면 대부분 흑수저입니다. 대부분. 집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이 잘 사면 만약 부모님의 뭐 돈이 많으면 뭐 부모님 재산 믿고 놀고 먹으면 돼.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집안은 거의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하는 돈 그거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가 뭐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집안이 안 돌아가겠죠.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걱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뭐 해서 뭐 어떻게 먹고 살 거냐는 거지. 우리도 노후 대비된 것도 아니고 가진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자식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음, 지금 오랫동안 넣은 사람들은요, 내년에는 일할 생각 해야 됩니다. 뭐든 일할 생각 해야 돼. 가리지 않고. 뭐든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일하는 거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일해야 돼. 예. 안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올해 초부터 전업이 없어서 거의 기본급만 받아가고 있는데도 묵묵히 일하고 계신 우리 회사 젊은 친구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네요. 마땅히 이직할 곳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현실 직시하고 존버 중인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저번 달에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이직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그래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혼났는데 왜 붕어 형은 좋은 얘기 안 하냐. 현실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얘기 합니까? 저는 입 빠른 소리 좀 못합니다. 천성이 그래요. 예. 저는 약간 현실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뭐 현생이 안 좋은 게 많다 보니 당연히 이런 얘기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 제가 무슨 현실 부정적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안 좋으니까 메탈인지 하라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자꾸 뭐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 뭐 회사 안 돌아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세상이 힘드니까 사고를 부정적으로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버티기 쉽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제조업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찬밥도 뭐 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잠 깨라는 거죠. 무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 망하니까 뭐 안 좋게 마음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일반인 사람 다 고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들의 월급쟁이 삶은요, 한 번도 좋았거나, 한 번도 긍정적인 적이 없어요. 항상 고군분투하고 힘듭니다. 사는 거 전쟁이에요, 여러분. 총과 미사일만 안 들었을 뿐, 출근하는 거부터 우리는 인생에 대한 전쟁 시작이야.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는 게 단순히 직장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격전지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남느냐, 못 버티냐, 그거죠. 사는 거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 출근하고 왜 싫어요? 그 수많은 자동차들. 그 자동차 사이에서 어떻게든 회사까지 도착을 해야 되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 탈 때도 낑겨 타야 되잖아. 싫죠, 사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도 뭐 회사 가면 욕먹을 수 있고 짜증 나죠. 각오해야지. 왜? 원래 이게 회사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 월급쟁이에서 한 번도 뭔가 좀 행복하고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 못 느껴요, 이게. 원래 사는 건 항상 치열하고, 약한 못 살아남고, 강해야 살아남고, 멘탈 약하고, 의지 약하면 버티기 힘든 게 세상이에요. 원래 이겁니다, 원래.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은 데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들 알고 있죠. 뭐 대기업 성과급 나오면 부럽지. 부러워요. 그렇다고 내가 다니는 회사를 박차고 나올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 막 뉴스 보면 배 아픈 뉴스 있잖아. 뭐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뭐 영업이 증가해가지고 뭐 성과가 얼마씩 받아갔다 이러면 열받지. 짜증나지. 근데 그분들 거기 거저 들어간 게 아니야, 여러분. 그분들도. 그분도 그 돈을 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일하는 분들 칼퇴근 없어요, 이게. 칼퇴근 없고 주말도 없이 일한 거야, 이게. 그리고 거기 살아남는 거 치열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대기업 같은 엘리트 조직이 살아남는 게 더 힘들어. 그런 데는 한번 밀리면 다시 내 자리 보전 없습니다. 거기 이제 똑똑한 사람도 많잖아.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잘 어울려야 되고, 자기개발도 끊임없이 해야 돼.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제조업 회사들 보면 분위기 안 좋은 것도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 분위기 안 좋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돈을 많이 벌려면 간단합니다. 잔업과 특근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잔업과 특근이 많이 없어요. 적어서 보냈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그럼 불안불안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게. 왜냐? 내가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일단 내가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나오면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예. 사실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재정적 여유가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녀야죠, 이게. 그리고 제조업 다니는 분들도 알 거야. 제조업 다니는 분들은 뭘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회사가 보통 일이 안 돌아가면 다른 회사도 일이 없어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제조업 사정은. 큰 차이가 안 나. 우리 공장 일이 없으면 다른 공장도 일이 없어요. 예.
지금 이렇다가 나가잖아요. 쭉 일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월급이 적네, 뭐 회사 분위기 안 좋네, 이런 거 불만 가질 게 아니라 현실이 이러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내가 무슨 뾰족한 수가 없으면 일단 남아있는 게 최선입니다. 남아있는 게. 내가 여기 회사보다 뭐 더 좋은데 불러주는 게 있으면 거기 가야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은 적어요.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모두 스카우트 제의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뭐 대기업을 얼마 받네 이런 거 불화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뭐 이런 상황이 직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버텨나갈 것이냐.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단 시키는 걸 해야겠죠. 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제가 자꾸 이렇게 현실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제가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알긴 알아야 돼. 그만큼 요즘에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 보면 요즘 보면 시야가 많이 좁아. 나만 힘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힘들어. 말 안 할 뿐 다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힘듦을 이제 안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이게. 예. 저도 힘듭니다, 저도. 유튜버로서. 말 안 할 뿐이 굉장히 힘들어. 예. 유튜브 이거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굉장한 감정 노동이야. 상상 이상의. 욕도 매일같이 먹고, 태클도 많이 걸리고. 근데 내색을 안 하잖아, 제가. 왜냐? 어차피 유튜브 숙명이기 때문에. 예. 제가 유튜브로 활동하는 이상 이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도 지금 상황 각자 어렵고 힘든 거 알고 있어. 받아들여야 돼요. 어떡하겠습니까?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없으면 지금 하는 거 계속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탈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 일하기 싫다, 버티기 싫다고 이탈해버리면 남의 인생에서 재기하기 힘듭니다. 재기하기가. 예. 자, 최근에 와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의원면직 얘기 안 들리죠? 의원면직. 한때 의원면직 인기 많았잖아. 의원면직이 뭐냐면 이제 공직사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기 발로 그만두는 거죠. 자기 발. 이제 안 그만두잖아. 그만두기도 얘기 안 나오죠. 왠지 아십니까? 그만두면 할 거 없거든. 네. 공직사에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짜증나는 거 알고 있어. 돈 적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남아있어야죠. 뾰족한 수가 없으면 남아있어야지. 지금 나가면 거의 대부분 다 후회합니다.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후회해. 공직에서 배우는 건요. 밖에 나오면 쓸모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다 쓸모가 없어. 근데 있을 때는 몰라요. 나오고 나서 알게 되는 거야. 나오고 나서. 그런 경우 많거든요. 공직에 있을 땐 자기가 이제 일 열심히 하니까 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다른 거 하면 잘할 거야. 아니에요. 다른 거 하면 못해요. 그냥 그것만 잘하는 거야. 예. 공직에 관한 일은요. 공직을 떠나는 순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걸 이제 공직 나오고 나서 알게 되는 거야. 진짜로.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공직 나오고 나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의원면직도 잘 안 하게 돼요. 예. 나가면 골로 가는 거 아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 마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존버예요, 존버. 존버입니다. 힘든 거 알고 존버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잖아. 이거 내성 생겨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 자꾸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그래. 원래 대한민국 사회는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 내가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언제나 안 힘들었나? 나보다 힘든 사람들 많을 텐데?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분명 이 사람 맨날 뭐 힘들다, 어렵다, 경제 안 좋다. 이런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거 많으니까 아, 이 사람이 더 자극받아 얘기하는 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 앞으로 현실이 힘든 어려운이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해야 돼. 왜냐? 그만큼 대한민국 지금 현실이 춥고 배고프다는 거. 알아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직장 다니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웬만하면 극복하십시오. 웬만하면. 예.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벗어나면 다시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돈 많고 자꾸 여유가 있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좀 앞으로 좀 자리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노는 분들 노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국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